여러분 혹시 영화 살인의 추억 기억하시죠? 우리 세대라면 아마 다들 보셨을 텐데요.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이 사건의 자료들을 보면요. 와, 진짜 현실이 영화보다 훨씬 더 기이하고 소름 돋는다는 걸 느끼실 겁니다. 자, 본격적으로 한번 파헤쳐 볼까요? 무려 30년입니다. 30년이라는 그 기나긴 세월 동안 우리 주변에 아주 평범한 이웃의 가면을 쓰고 숨어있던 한 연쇄살인마에 대한 이야기예요. 엘리트 건축가의 완벽한 이중생활, 진짜 어처구니가 없는 경찰의 부정부패, 그리고 마침내 이 모든 걸 무너뜨린 피자 끄트머리 한 조각과 최첨단 과학 수사까지 마치 한 편의 거대한 스릴러 영화 같은 이 사건 자료들을 짚어보면서 진실이 도대체 어떻게 수면 위로 드러났는지 제가 하나씩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시계 바늘을 2010년으로 한번 돌려보겠습니다. 뉴욕 롱아일랜드에 있는 길구 비치라는 곳인데요. 사진만 봐도 아시겠지만 아주 고요하고 평화로운 바닷가요. 주말에 가족들이랑 산책하기 딱 좋은 그런 완벽한 곳이죠. 그런데 말입니다. 실종된 20대 여성을 찾기 위해서 이 오션파크웨이 일대 덤브를 수색하던 경찰이 이 평화로운 풍경이랑은 정말 180도 다른 너무나도 끔찍한 장면을 마주하게 됩니다. 황마포대, 그러니까 아주 거친 마대자루 아시죠? 거기에 꽁꽁 쌓인 시신 4구가 연달아 발견된 거예요. 그야말로 평화로운 해변이 순식간에 끔찍한 악몽의 한 장으로 뒤바뀐 순간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수색을 더 확대해보니까 와, 그 악몽은 더 끔찍한 숫자로 다가왔습니다. 바로 11입니다. 이 11이라는 숫자가요, 그냥 단순한 희생자 수가 아니에요. 무려 1993년부터 실종됐던 여성들, 심지어 그중에는 어린아기까지 포함해서 무려 11구가 넘는 유해가 이 해변에서 쏟아져 나온 겁니다. 당시 미국 전역이 그야말로 발칵 뒤집혔죠. 하지만 정말 충격적이게도 범인이 남긴 뚜렷한 흔적은 그 어디서도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첫 번째 파트, 해변에 묻힌 11구의 유해입니다. 이 거대한 기국의 서막이죠. 여기 타임라인을 한번 보실까요? 보고 있으면 참담한 심정이 듭니다. 93년 첫 실종부터 2010년 시신이 발견될 때까지 벌써 17년이 걸렸어요. 그리고 2022년에 새로운 태스크포스가 꾸려지기까지 또 10년이 훌쩍 넘는 세월이 흘렀습니다. 사실 우리 40대, 50대 분들은 다들 공감하시잖아요. 10년, 20년이라는 시간이 얼마나 길고 무거운 세월인지요. 여기서 우리는 아주 당연한 의문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아니 도대체 왜 이렇게나 많은 증거가 묻혀 있었는데도 이 사건이 10년 넘게 미제로 방치되어야만 했을까요? 범인이 흔적 하나 안 남길 정도로 너무나 완벽하고 치밀했던 걸까요? 두 번째, 경찰 수뇌부의 추악한 비밀입니다. 10년 넘게 묻혀있던 수사의 진짜 이유가 나옵니다. 사실 단서가 없었던 게 아니에요. 이 사건 수사가 그토록 오랫동안 한 발짝도 못 나갔던 진짜 이유는 어이없게도 당시 서퍼 카운티의 경찰국장 제임스 버크라는 사람 때문이었습니다. 이 사람이 본인이 저지른 절도범 폭행 사건이나 수치스러운 비리들이 들통날까봐 전전긍긍했거든요. 그래서 이 국장이 무슨 짓을 했는지 아십니까? 진짜 기가 막힙니다. 연쇄살인 사건을 해결하겠다고 들어오려는 FBI의 수사 개입을 철저하게 막아버렸어요. 사건을 어떻게든 해결해야 할 최고 책임자가 자기 치부를 덮겠다고 노련한 베테랑 형사들을 다 내쫓고 아주 귀중했던 초기 단서들마저 일부러 묵살해버린 겁니다. 결국 이 부패한 경찰국장 한 명 때문에 그 끔찍한 괴물이 10년이 넘는 시간 동안 떵떵거리며 자유를 누릴 수 있었던 거죠. 세 번째 파트, 꼬리를 잡힌 피자 크러스트입니다. 마침내 반격이 시작되는데요. 자, 영원히 묻힐 뻔했던 이 사건, 드디어 2022년에 새롭게 꾸려진 수사 태스크포스 덕분에 전환점을 맞이합니다. 이 사람들이 어떻게 수사망을 좁혀갔는지 그 과정이 진짜 영화 같습니다. 한번 들어보세요. 첫째, 범인이 희생자들을 유인할 때 이른바 대포폰을 썼거든요. 그 대포폰 기지국 위치를 수만 건의 데이터 속에서 이잡듯이 뒤져서 추적해냅니다. 둘째, 옛날에 어떤 목격자가 스쳐가듯이 초록색 쉐보레 아발란체 픽업 트럭을 봤다고 진술한 게 있었는데 그 소유주를 결국 찾아내요. 이 두 가지 동선이 아주 정확하게 겹치는 단 한 명의 남자가 맨해튼에서 포착됩니다. 수사관들이 이 남자를 미행하다가 그가 길거리 휴지통에 무심코 툭 던져버린 피자 박스 안에서 먹다 남긴 피자 끄트머리 빵 조각을 몰래 수거해 옵니다. 그리고 여기서 추출한 DNA가 옛날 그 희생자를 묶었던 포대에서 발견된 범인의 머리카락 DNA랑 완벽하게 일치하게 됩니다. 길고 고단했던 추적 끝에 집요한 수사와 과학이 드디어 괴물의 목덜미를 제대로 낚아챈 순간이죠. 네 번째 파트, 엘리트 건축가의 두 얼굴, 완벽한 가장의 소름 돋는 민낯입니다. 드디어 범인의 정체가 밝혀졌을 때
세상 사람들은 다시 한번 경악을 금치 못했습니다. 체포된 사람의 이름은 렉스 휴어먼. 이 남자는요, 낮에는 아주 멀끔하게 맞춤 정장을 쫙 빼입고 맨해튼으로 출퇴근하는 잘 나가는 엘리트 건축가였습니다. 게다가 아내랑 두 자녀를 부양하는 60대의 평범한 가장이었어요. 동네 이웃들한테도 꼬박꼬박 인사 잘하는 젠틀한 아저씨였죠. 그런데 밤이 되면 이 사람이 대포폰을 쥐고 희생자를 물색하는 끔찍한 괴물로 변했던 겁니다. 경찰이 이 사람 집을 압수수색해보니까 컴퓨터 안에서 희생자들을 어떻게 결박하고 훼손할지 아주 치밀하게 적어둔 HK2002-04라는 살인 기획 문서가 발견됐습니다. 그리고 지하실에는 방음 장치가 빵빵하게 된 비밀 공간이 있었고요. 거기서 무려 279정이나 되는 총기가 우르르 쏟아져 나왔습니다. 이 두 얼굴을 가진 괴물이 우리랑 똑같이 어깨를 나란히 하고 이웃사촌으로 살아가고 있었던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의 악랄함을 그냥 살인해서 끝난 게 아닙니다. 범행을 저지르고 나서 희생자의 핸드폰으로 유가족한테 전화를 걸었어요. 그러고는 아주 태연한 목소리로 내가 당신 동생을 죽였다 이러면서 남은 가족들을 조롱했습니다. 진짜 잔인함의 극치죠. 안 그래도 슬픔에 빠져있는 유가족들 가슴에 2번, 3번 비수를 꽂아버린 겁니다. 5번째, 지하실의 충격적 자백, 상상조차 하기 힘든 참혹한 진실입니다. 이 가면 쓴 괴물이 체포된 직후에도 엄청 뻔뻔하게 자기는 무죄라고 우겼거든요. 그런데 갑자기 돌연 입장을 싹 바꿔서 유죄를 시인합니다. 그러고는 감옥으로 면회를 온 전처한테 너무나 충격적인 사실을 털어놓죠. 가족이 나간 사이 지하실에서. 네, 맞습니다. 휴어먼은 아내랑 아이들이 여행을 가거나 집을 비운 그 틈을 타서 무려 7명의 희생자를 자기가 가족들이랑 다 같이 살고 있는 그 집 지하실로 끌고 가 살해했습니다. 평소에는 자기 아이들이 뛰어놀고 이웃들이 스쳐 지나가던 그 지극히 평범하고 아늑한 가정집 지하실이 사실은 끔찍한 도살장이었던 거죠. 이 평범한 가장이라는 가면 뒤에 숨겨진 진실은 진짜 상상 그 이상으로 끔찍하고 참혹했습니다. 자, 이 모든 끔찍한 진실을 무려 30년 만에 세상 밖으로 끌어낸 1등 공신, 이 얘기를 안 할 수가 없네요. 바로 WGS, 우리말로 전체 게놈 시퀀싱이라는 최첨단 법의학 기술입니다. 말이 좀 어렵죠? 쉽게 말해서 과거에는 범인이 현장에 흘리고 간 아주 미세한 머리카락 한 올 같은 건 분석이 아예 불가능했거든요. 근데 이 첨단 과학 기술은 그 머리카락 한 올, 그 작은 세포 속에서 범인의 전체 DNA 프로필을 처음부터 끝까지 완벽하게 읽어낸 겁니다. 범인 본인은 아마 절대 꼴이 안 잡힐 거다 이렇게 엄청 오만하게 믿었겠지만 우리 수사관들의 포기를 모르는 집념, 그리고 이렇게 비약적으로 발전한 과학 앞에서는 결국 무릎을 꿇을 수밖에 없었던 거죠. 이 괴물 같은 렉스 휴머는 이제 가석방 가능성조차 없는 종신형을 선고받았고요. 남은 평생을 저 차가운 감옥에서 썩게 될 겁니다. 자, 오늘 함께 쭉 훑어본 이 사건 자료들 어떠셨나요? 아직 신원이 다 밝혀지지 않은 희생자분들을 위한 수사가 더 남아있기는 하지만요. 우리 사회에서 가장 취약한 사람들을 노렸던 이 오만한 살인마는 결국 응당한 대가를 치르게 되었습니다. 30년이라는 긴 세월 동안 완벽하게 숨어 지냈다고 자만했던 이 가면 쓴 괴물은 결국 그 피자빵 부스러기 하나 그리고 집요한 과학 앞에 완전히 무너져 내렸죠. 과연 이 세상에 완벽한 범죄라는 게 진짜 존재하기는 할까요? 과학과 정의는 아무리 오랜 시간이 걸린다고 해도 결국에는 진실을 찾아내고야 만다는 참 묵직하고도 서늘한 교훈을 우리에게 남기는 것 같습니다. 자, 이 질문을 끝으로 오늘 준비한 사건 자료에 대한 설명은 여기서 모두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